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1월 24일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욕설 녹취에 대해서 오늘 또 사과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사과를 한 것인데 오늘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절절하게 호소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문제로 우리 가족들의 아픈 상처를 헤집지 말아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늘 자신의 제2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대중연설을 하는 과정에서 이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 발언을 듣고 있으면 정말 인성의 바닥을 드러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역시나 고인이 된 자신의 형 이재선 씨를 정신병자로 몰면서 또 폐륜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정에 간섭하려 했던 비리 친인척으로 몰아가면서 역시나 형을 또다시 난도질하고 죽은 사람을 2번 죽이는 이런 발언을 아주 공개적으로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욕설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해왔던 똑같은 변명을 했는데, 자, 여러분, 그 이재명 후보의 형과 형수에 대한 욕설 녹취는 한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장영하 변호사가 공개한 그 녹취 파일만 3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욕설 파일을 실제로 들어보는 것과 안 들어보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막 조사를 받고 나오는 그 형수에게 다짜고짜 전화를 걸어서는 아주 놀리듯이 조롱합니다. 경찰 조사 잘 받았냐? 그러면서 뭐 병신아, XX년아 온갖 욕설을 퍼붓고 아주 놀리고 조롱하죠. 또 옆에서 같이 듣고 있던 그 부인 김혜경 씨에게 그 통화 내용을 들려주면서 들리냐라고 하면서 두 부부가 같이 깔깔대면서 그 형수에게 아주 조롱을 퍼붓습니다. 옆에서 그 부인 김혜경 씨는 미친 X라고 또 욕을 하는 게 그대로 이 형수에게 들리고 또 녹음이 됐습니다. 정말 이 부부의 그 웃음소리와 정말 형수를 향해서 경찰에서 정말 장시간 조사를 받고 나오는 형수에게 어떻게 저렇게 남도 아니고 정말 조롱하고 비웃고 저렇게 사람을 대할 수 있는가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인데, 그래서 그 욕설 파일을 실제로 들어본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의 이런 눈물 호소, 눈물 사과가 얼마나 가식적이고 쇼인지를 바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연설에서 이재명 후보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형 이재선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 저격했습니다. 시장이 됐더니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형님에게 이재명을 쫓아내면 시의회 의장을 시켜주겠다라고 작업을 하고 유혹해서 형님이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형님 뜻대로 하세요 해도 됐겠지만 결말이 두려웠다. 그 결말은 결국 친인척 비리와 망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완전히 다 막았다. 공무원들 전화도 못 받게 하고 상대도 하지 말라고 했더니 형님이 어머니 집에 찾아가서 집에 불을 질러 죽인다라고 했다. 그게 시작이었다. 어머니의 어디를 어떻게 한다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참혹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이재명 후보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자, 이재선 씨는 자신은 어머니에게 그런 폭언을 한 적도 없고 협박한 적도 없다. 나는 성남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부정부패에 대해서 이재명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뿐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계속 이재명 후보 이렇게 주장합니다. 제가 화가 나서 형님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느냐라고 했다. 형님이 저에게 철학적 표현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조롱해서 제가 욕을 했다. 욕한 건 잘못했다. 공직자로서 욕하지 말고 끝까지 참았어야 했다. 잘못했다. 그러나 이제 어머님도 떠나셨고 형님도 떠나셨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잘못했다. 이제 이런 문제로 우리 가족들의 아픈 상처를 그만 헤집어 달라. 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재명 후보의 이런 주장을 100% 거짓말이다라고 보는 사람인데요.
자, 왜 거짓말인지 잘 정리된 게시물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형수 쌍욕에 대한 거짓말. 자,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해명했죠. 내가 쌍욕을 한 건 형이 어머니를 때려서다. 모친을 폭행하는 배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참지 못하고 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자, 이게 왜 거짓말이냐? 자, 때려서 내가 욕을 한 것이다. 그러면 때린 게 먼저 있고 욕을 한 게 나중이어야 하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 이 순서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친모 폭행 관련 사건 발생 시점은 2012년 7월 중순경이고, 자, 형수에게 욕설을 한 문제의 녹취가 된 시점이 2012년 6월입니다. 즉, 욕설을 먼저 했고, 나중에 모친 폭행으로 시비가 붙어서 경찰에 입건된 시점은 2012년 7월 중순경입니다. 즉, 한 달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네, 이재명 후보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마이뉴스 2017년 4월 5일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오마이뉴스가 이재명 시장의 그 해명을 그대로 일방적으로 실었다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보도를 하라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지금 저런 문구대로 정정보도 기사를 낸 내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형 이재선이 실제로 모친을 폭행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형 이재선 씨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받았다라는 그 통지서를 그대로 사진으로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2016년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저는 노모를 때린 적이 없는데 소위 인권 변호사라는 사람이 무죄 추정의 원칙도 없군요. 검찰이 무혐의인데도 인터넷에 돌리는군요. 폐륜도 없는데 폐륜아들은 누구를 지칭하나요? 이재명은 인간이 아닙니다. 어떻게 법을 아는 자가 검찰의 통지서의 무죄도 오기 전에 유죄라고 떠들 수가 있나요? 자, 밑에 것이 약간 구겨져서 이상합니다. 절대로 원본을 촬영한 것이며 원본과 같습니다. 존속 상해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저 무혐의 처분받았다. 이런 글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네, 이재명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건데 지금 형이 죽고 이 세상에 없다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형을 망신 주고 있죠. 지금 이 발언을 몇 번씩 하는지 저는 이 정도면 정말 인간성의 바닥이다. 자,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과연 형과 형수에게만 욕설을 했을까요? 자, 한 친문 카페에 이런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자, 제목이 이재명이 형한테만 욕한다고요? 이런 제목으로 올라온 글입니다. 자, 보시면 2012년 13년도, 즉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성남 시민들에게 어떻게 말을 했는지를 그대로 올리고 있습니다. 자, 트위터에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발언한 내용들을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물지는 말고 패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사람 무는 개는 미쳤으니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자, 보시면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성남시장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또 보시면 좀 불쌍하긴 해요. 머리에 든 게 없어서 주체적인 사고도 못하고 그냥 카더라에 의존하고 이용당하는 존재들. 자, 세 번째 또 보시면 자, 가려져 있는 글 오른쪽부터 보시면 누가 이렇게 올린 글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연예부 기자 모집, 이재명 성남시장 관련 연예인, 가족 비사, 특종 보유자 특제. 이렇게 글 올린 사람에게 이재명 후보 어떻게 언급을 하느냐? 이상한 사람 또 하나 나타나셨네. 이 사람도 마약 중독이나 정신질환자인 모양. 크크. 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 또 하나 더 볼까요? 역시나 세 번째 줄 먼저 보시면 메르스 환자로 공개한 사람들 모두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네요. 이재명 씨 이제 어쩌실 건가요? 인권 변호사라면서. 자, 이런 비판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변 사람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검사 대상은 환자가 아니고 환자의 가족,
당연히 음성이지요. 이거 뭐 한글 못 읽는 바보는 아닌 것 같고. 네, 바보라고 언급하죠. 시민들에게. 자, 또 보겠습니다. 성남시는 이미 참전용사 포함 국가유공자들에게 살아있는 동안 매년 60만 원씩 배당하고 있다니까요. 목 위에 붕어머리 달고 다니시나? 자, 이건 더 충격적인데, 자, 세 번째 줄 먼저 보시면, 자, 이렇게 비판글이 올라왔습니다. 구역질 나는 자화자찬 성남시, 모라토리움 이어서 금융복지 상담센터 설치, 과다 채무자 신용 회복, 널 보면 악마는 천사의 얼굴로 다가온다는 말이 생각난다. 자, 이 글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어서 화장실로 가셔서 대변기에 머리를 넣으세요. 그러면서 웃음 표시를 또 달고 있죠. 자, 조금 더 볼까요? 이분 약간 이상해요. 농담이 아니라면 완전 또라이인데 설마 또라이는 아닌 것 같고. 네, 또 다른 글. 아까는 성남에 구역질 난다는 분이 있어서 화장실 대변기 안내해 드렸는데 이분은 간질이 있으신가 본데 누가 정신병원 좀 소개해 주세요. 이분 정신병원 되게 좋아하시죠? 네, 보시면 사실 지금 한두 개가 아닌데요. 몇 개만 읽어봤는데 어떻습니까? 네, 형과 형수에게 쌍욕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반 시민에게도 아니 성남시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식의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그 글과 그 말에서 인성이 그대로 느껴지시죠. 그 인성이 10년이 지난 지금 아무리 눈물로 호소를 한다라고 해서 덮여질 인성으로 보십니까? 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